이수근이라는 사람을 믿으신다면 이번에 꼭 반드시 집을 구입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수근 소장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오락가락하죠. 정책도 오락가락하고 또 서울시장님도 굉장히 욕을 많이 먹고 있는 것 같은데 댓글 보니까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집을 사셔야 된다. 이번에 서울의 외곽지까지도 다 올라간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더니 경기도는 빼주세요 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있어요. 아마 이제 본인 집이 아직까지 움직임이 없어서 좀 답답함에 그런 글을 쓰신 것 같은데, 경기도 부동산은 어떻게 보냐면 진짜로 왜 아파트긴 하지만 좀 무늬만 아파트인 것도 있죠. 우리가 19세대도 아파트를 허가받는 것들도 있어요. 그럼 19세대면 보통 일반적인 다세대주택 짓는 그런 형태잖아요. 그런데 공부상으로는 아파트로 잡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단지형 아파트가 아닌 것들은 논외로 하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상당히 외곽 쪽에 있는 것들 있죠. 읍면 지역 같은 동네도 있잖아요. 우리 경기권에서 아주 외곽으로 가면, 그러니까 도심이 아닌 형태들. 그런 것들에 쭉 길 가다가 보면은 하나 있는 나홀로 아파트, 그런 것들이야 사실은 솔직히 기대하기가 좀 어렵죠. 근데 그게 아니고 웬만큼 도시생활권에 있으면서 진짜 너무 규모가 작고 너무 낡고 이런 거 아닌 웬만한 단지형 아파트들은요, 어지간하면 이번 턴에 다 오르게 됩니다. 문제는 더 핵심지가 더 많이 오르니까 이걸 내 거 그럼 오르면 팔고 갈아타기 해야지. 그건 좀 어렵겠죠. 그건 좀 어렵겠지만 집을 구입하지 않은 무주택자 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자산의 하락 효과가 생기는 거잖아요. 집값이 올라버리게 되면 뭐 평생 집을 뭐 안 산다면 글쎄요, 그 불편해서 어떻게 하지? 여하튼 그래서 경기도 외곽 쪽에 집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최소한의 방어는 됩니다. 어쨌든 내 집도 올라는 갑니다. 그래서 없는 분들보다는, 무주택자 분들보다는 나은 결과를 분명히 발생시킵니다. 그거는 제가 약속을 드릴게요. 저번에 이제 빌라 말씀도 드렸었고 지방 부동산 시장도 말씀드렸는데, 지방 부동산 시장에서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긍정적인 시각을 갖기가 어려운 반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웬만해서는 좋고요. 그렇지 않은 것이 일부 있다. 지방하고 반대로 그렇게 해석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리고 갈아타기는 당연히 빠를수록 좋은 거고요. 왜냐하면은 이것도 뭐 이제 상식이 돼서 잘 아시겠지만 같은 비율로 올라도 명목 금액 자체가 올라가는 게 틀리잖아요. 예를 들어 10억짜리와 5억짜리가 10%씩 올리면 10억짜리는 10% 오르면 1억 오른 거고, 5억짜리는 10% 올라도 5천 오르면 5억에서 10억으로 갈아탈 때는 5억이 필요했지만 5억 5천에서 11억으로 갈아탈 때 5억 5천으로 5천만 원이나 더 필요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 식이다 보니까 갈아타기는 굉장히 빠를수록 좋다. 내게 안 팔려서 어떻게 해요? 그때는 과감하게 내 거를 조금 싸게 던지고 빨리 좋은 지역으로 갈아타게 하는 게 결국은 돈을 버는 겁니다. 왜? 사놓고 나서 올라가는 게 상급지가 더 많이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충분히 유념하셔야 되고, 다주택 전략은 2주택까지는 무조건 가시는 게 좋다는 생각이고요. 1주택은 최소한의 방어, 그 다음에 뭐 실거주, 뭐 이런 기본적인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일들이고, 투자는 여기다가 한 발 더 붙여서 추가로 한 주택 더 구입하는 투자용으로, 여기까지는 누구나한테나 다 권해드리고, 그 다음 3주택, 4주택 늘려가는 거는 뭐 각자의 현황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 틀리겠죠. 그리고 제도 같은 것들을 활용했을 때 그 제도를 활용해서 세금을 좀 아낄 수 있다면,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주택이 좀 많은 편인데 주택임대 사업자 같은 걸 통해서 활용했거든요. 그리고 주임사 제도가 이제 풀리게 되면은 또 뭉쳐갖고 또 좋은 걸로 하나 갈았다고. 그거는 이제 그때그때 세법이나 정책에 따라서 좀 움직일 필요는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집값이 자꾸 비싸다고 하는데요. 비싼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집값을 이제 자꾸 비싸다고 하시는데, 그게 이제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느냐예요. 그냥 뭐 집 한 채 30억, 40억 하게 되면 물론 비싼 게 많죠. 왜냐면 연봉 1억자 소득도 많아졌다고는 해도 여전히 우리 주위에서 찾기가 힘들잖아요. 고소득자들이. 그런데 집값은 그 소득의 상승분보다 훨씬 더 크니까. 그런데 30억짜리 집이라고 하더라도요, 그걸 누가 사? 라는 우리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돈 모아서 30억을 월급을 모아서 사는 사람은 당연히 없죠. 이런 사람이 아니라 30억짜리 집을 마련하면, 예를 들어 강남에 집을 갖고 싶어요. 그러면 등기 치는 게 목적이지 여기서 거주할 생각이 아니거든요. 그럼 30억에
전세가 50% 잡고 15억이면은 한 15억 현금으로만 구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동작구에 집이 있어요. 근데 우리 집은 한 15억에 팔렸어. 1주택이었어요. 그럼 내가 15억에 팔리게 되면 세금 뭐 거의 없겠죠. 1주택 비과세니까.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는 돈 3억으로 이 15억하고 3억하고 합쳐서 대략 한 18억 정도 만든 다음에 15억으로 그걸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거주를 어떻게 하냐? 반전세 같은 것들 혹은 월세로라도 거주를 하는 거야. 그렇게라도 강남에 집을 구입해 놓으면은 내가 월세 안 나가던 월세 한 달에 150만 원 나가서 1년에 1,800 나가게 되더라도 이게 가격이 1년에 1억씩 오르는데 어떻게 안 합니까? 이런 마인드, 이런 생각으로 집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부지기수 정말 널리고 널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집을 구입하는 거지. 야, 평균 월급이 뭐 4천, 5천인데, 야, 30억짜리를 PIR이 얼마인데 어떻게 사냐? 이 얘기는 제발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월급 모아서 집을 어떻게 사요? 그거 다 갈아타기 하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강남권에 그 비싼 집을 구입하는 것은 그 밑에 레벨의 사람들이 사는 거고요. 그 밑에 레벨까지 올라오기 위해서 또 그 밑에 레벨에서 또 올라오고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오다 보니까 그 가격대가 형성되는 거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최상급 아파트를 사는 걸 기준으로 하게 되면 당연히 답이 안 나오는 형태가 되는데 여러분들 그 말을 그냥 곧대로 믿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품이다라는 가격을 믿으시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는 이제 제발 좀 이제 버리시고 일단은 1주택이라도 구입하시는 거를 정말 진심으로 권해드리겠습니다. 살 돈이 없다 말씀하시는데요. 살 돈이 없는 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땐 좀 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진짜 내가 뭐 1,000만 원도 없다 뭐 이러면야 돈을 좀 더 모으시고 그럼 모으는 데 집중을 하시고 그렇지가 않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진짜 뭐 역세권의 신축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 이런 것만 자꾸 눈에 들어오니까 물건이 없는 거지 그렇지 않은 아파트 중에서도 내 수준에 맞게끔 구입할 수 있는 것들은 있어요. 잘 찾아보십시오. 그렇게라도 구입을 하면서 하나하나 단계별로 밟아가야지 그냥 먼 산만 쳐다보고 저게 언제 올라가나 그 생각만 하고 있으면은 영원히 땅에서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가 없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부동산 시장 이번에 가격 상승하는 거 2030년 이상까지 계속 올라갑니다. 현재 25년 3월 달이에요. 제가 계속 날짜를 말씀드린 거는 제가 스스로 셀프 박제를 하는 겁니다. 제가 박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날짜에 이런 말을 했다. 내 말이 틀린가 잘 봐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가격이 내려가는 게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훈 소장이었습니다.